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2022년도 수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도 수능이 끝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2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2022년 수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7,599건의 상담이 2022년 수능 과목이 뭐뭐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로 코치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2022년 수능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블로그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은 지금 계획으로는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날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코로나19 같은 것이 빨리 종식되어서 예년과 같이 된다는 전제하겠죠. 2022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현행과 동일하게 거의 유지됩니다. 한국사를 필수로 해야 됩니다. 한국사 영역 이외의 시험은 자유롭게 선택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필요하면 제2 외국어도 봐야 되고 또 어떤 과목은 그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그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영역별 문항수와 배점, 시험 시간 및 시험 순서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한국사와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022학년도 수능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국어 시험 영역별 응시 과목이 변경이 됩니다.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과 선택 과목 구조에 따라서 공통 과목과 함께 영역별 선택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국어란 한 과목만 보면 되었지만 이제는 국어에서 공통 과목이 아마 75% 나오고 선택 과목에서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과 합법과 작문이라는 것을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도 공통이 있지만 공통이 아마 75%이고 선택에서 25%인데 선택은 세 과목입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입니다. 이 세 과목 가운데 한 개의 과목을 선택하면 25%가 이 각각 출제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합니다. 사회 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것이 직업 탐구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농업 및 기초기술, 공업 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 산업의 기초, 인간발달 등 각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수산해운계열, 그 다음에 보건가정계열에서 각 영역별로 2개의 과목을 선택하였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공통 과목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과목이 되었고 두 번 나머지 한 과목은 여기 방금 말씀드린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 해운산업의 기초, 인간발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 수학 영역은 전체 문항 중 공통 과목 75%, 선택 과목 25%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입니다. 문항 유형은 현행과 동일하게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하되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별 문항수의 30%, 총 9문제에서 단답형 문제로 출제됩니다. 지금 수학이 30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지선다형인데 30% 수준이니까 30 곱하기 0.3, 9문제죠. 9문제가 단답형이 9문제가 단답형으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국어는 45문항인데 80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 75%인데 선택이 언어 매체와 합법과 작문에서 25% 내외입니다. 수학은 30문항인데 110분이고요. 공통이 75%이고 아까 선택 3과목이었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되고 나머지는 오지선다형인데 수학만 이렇게 단답형으로 9문제가 단답형으로 출제됩니다. 영어는 45문항인데 70분이고 듣기평가가 17문항이고 절대평가입니다. 한국사는 20문항인데 30분이고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됩니다.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점수를 전체가 0점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와 과학 직업 탐구 영역은 과목당 20문제인데 30분이고 최대 2개의 과목을 선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 탐구 영역은 과거와 달리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란 과목이 그걸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 한문은 제2 외국어 8개 과목과 한문 총 9개 중에서 태기를 해야 됩니다. 과목당 30문항이고 40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지와 답안지 제작 및 응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 문제지는 탐구 영역, 제2 외국어 한문 영역과 동일하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문항을 단일 한 권 형태로 제공합니다. 문제지가 이제 이렇게 두껍게 한 권으로 제시가 된답니다. 수험생은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선택 과목을 찾아서 응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잘못하면 지금 2021 학년도에도 4교시를 문제를 잘못 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2022학년도도 본인이 원서 접수 시에 선택한 선택 과목을 찾아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험장도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같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학교가 배정이 됩니다. 또한 한국사 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4교시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은 성적 산출 및 성적평입니다. 상대평가 과목이 있던 제2 외국어 한문 영역이 절대평가로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베트남어라든지 아랍어를 택해서 표준 다른 사람들이 워낙 낮으니까 표준 등급이 높게 나와서 이렇게 등급이 높은 경우가 있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이런 경우가 없어지고 절대평가로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사 영어 영역도 이렇게 동일하게 고정점수 분할 방식에 따라서 9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고정점수 분할 방식이란 것은 사전에 설정된 점수 기준으로 등급 분할 점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제2 외국어 한문 영역은 원점수 45점부터 5점 간격으로 등급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과거의 영어는 90점 이상은 1등급, 89점에서 80점은 2등급, 79에서 70점은 3등급이었거든요. 한국사도 40점 이상은 1등급, 35점에서 39점은 2등급, 30에서 34는 3등급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2 외국어 한문이 과거의 상대평가에서 이제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45점 이상은 1등급,
44점에서 40점은 2등급, 39점에서 35점은 3등급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성적 통지표의 표준점수, 그러니까 여기 보면 표준점수와 백분위 표준점수가 있고 100분위가 반영이 됩니다. 100분이라는 것은 전체 100명 가운데 내가 몇 등이 이 점수가 몇 등에 해당되냐 그거고, 표준점수라는 것은 이제 그 지원 평균 표준 편차를 해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데 있고, 그게 따라서 등급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는 절대 등급이 나오죠. 영어도 절대 등급이죠.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한문도 절대 등급인데, 여기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이제 표준 점수가 있고 100분위가 있고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의 경우에서는 최소한도 등급이 2등급 안에가 몇 과목이 돼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등급 절대평가가 있는 과목이 있고 상대평가로서 예를 들어 표준 점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특히 탐구 영역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은 과목을 하면 그 표준 점수가 낮아져 가지고 2등급을 맞추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탐구 영역을 뭘 택할 거냐 할 때 그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평가는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 그 다음에 상대평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 등급이 모두 기재됩니다. 아울러 공통과 선택 과목 구조로 되어 있는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경우 공통 과목을 이용한 선택 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 등급을 보입니다. 이제 등급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11월 18일에 실시되며, 그 다음에 성적은 2021년 12월 10일에 통보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수시를 보았고 이렇게 수능 점수가 발표난 다음에 수시 최종 발표가 나오고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정시 지원 체제로 되겠죠. 그래서 2021년 3월에 수능 시험 기본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것을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2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2022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검색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1월, 2월 이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하여서 2021년 3월에 3월 모의고사가 실시되거든요. 그때 한번 실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2021년 3월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구체적인 수능 그 세부 실천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기초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등등 해가지고 11월에 수능을 보기 바랍니다. 수능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것은 수능이고, 현재 정부에서도 수능의 비중을 높이라고 그런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하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